권영철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산 상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국가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은 뭐 저도 뭐 20몇 년을 넣고 있지만은 국민연금 많이 넣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깐다는 거는 그거는 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국민연금 통째로 흔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 누가 국민연금 내려고 하는 게 아니 물론 뭐 20만 원 때문에 뭐 10만 원 차이 난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더 안 낼 거다 이렇게 하는 건 단정하는 옳지는 않지만은 왜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하냐 이거죠. 그게 이제 진영 장관이 뭐 사퇴하게 된 배경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재산세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해서 차등 지급하든지. 그러니까 권영철 기자 의견은 소득 상위 30%한테 안 주는 거는 나는 찬성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마. 그건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죠. 그 주머니는 건드리지 말아라. 소득과는 연계하되 국민연금과 연계는 하지 말아라. 소득과도 연계하지 말아라. 또 이런 분도 계시고 이제 의견이 다양한 건데 과연 충분한 논의가 되고 오늘 본회의에 올려진 거냐.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은 좀 더 받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회의 지켜보고요. 기자수첩 Y뉴스로 일단 넘어가죠.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문제를 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계속 이제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데 대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예, 특히나 이게 세월호 참사 직후에 한 여론조사에서 7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오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해명도 하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외에 조작설이 끊이지 않나 뭐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사실은 이번뿐만 아니라 항상 여론조사 있을 때마다 뭐 어떤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어떤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 있을 때마다 항상 제기됐던 여론조사의 문제점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걸 짚어주시는 거네요. 네, 그 함정이 이런 겁니다. 선거에서 누굴 지지하냐는 것은 상대가 있는 조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권영철, 김현정을 조사하면 김현정이 60이 나오면 권영철 40이 나오거나 하고 이런 차이를 두게 되는데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하는 거는 대통령이 한 명만 놓고 하는 거다 보면 잘하냐 못하냐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좀 해드리려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죠? 최근 조사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게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조사한 결과인데 48.8%입니다. 50% 벽이 무너졌는데요. 이 디오피니언 조사 중에 정례 여론조사에서 가장 최저치고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13%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리얼미터가 지난주 28일 발표한 건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57.9%로 나왔고요. 그리고 리서치뷰가 조사한 것은 지난 25일 발표됐는데 40% 벽이 무너진 걸로 나옵니다. 39.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조사 업체마다 그 결과가 굉장히 다르네요. 네,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여론조사 이거 못 믿을 것 아니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이제 여론조사 업체마다 조사 방법이 좀 차이가 납니다.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조사 방법도 AR에서 기계음으로 하느냐, 사람이 전화를 걸어서 전화 면접을 하느냐, 또 휴대전화 비중을 얼마큼 하느냐, 여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두 업체, 리얼미터는 주간조사 결과가 나오고요. 리서치뷰는 월간조사가 나옵니다. 두 개를 조사를 해보면은, 리얼미터는 1월 첫 주에 54.5%로 시작을 했어요. 2월 첫 주에는 56.6%, 3월 넷째 주에는 62.6%, 4월 셋째 주에는 64.7%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리서치뷰는 월간 조사로 1월에는 49%, 2월에는 50.2%, 3월에는 50.4%, 4월에는 49.7%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두 업체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월간으로 이제 평균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대략 10에서 15%포인트 정도의 국정수행 지지도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여론조사 업체에 따라서 10에서 15%면 차이가 굉장히 큰 거네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사실은 이 두 업체의 차이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리얼미터는 휴대전화가 30%고 유선전화가 70%입니다. 이게 RDD. 잠깐만요. 리얼미터가 휴대전화 30, 유선전화 70. 조사 방식은 RDD 자동응답 ARS 방식이고요. 리서치뷰는 휴대전화 100%로 조사를 합니다. 리서치뷰는 휴대전화로만.
이제 이를 두고 두 업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휴대전화만으로 표본 조사를 할 경우에는 70대 이상의 노인층이 표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서 예. 조사 결과가 야층, 젊은 층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반면에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비중이 70%면은 조사 결과가 지나치게 대통령 지지층이나 노인층의 응답 비중이 높아지게 돼서 보수 여론을 과다하게 대표하게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50대 50으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 업체마다 그 쌓인 노하우가 있을 텐데 예. 이 방식대로 해봐서 어떤 선거에서 적중률이 높았다. 예. 이렇게 놓으면 이걸 고집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50대 50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3대 7도 문제가 있고 100%도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 조사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렇게 실제 선거에서 해보니까 상당히 적중을 많이 했다. 말하자면 그게 이제 그 회사의 소신인 거군요. 소신과 노하우가 예, 있는 노하우.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요게 맞더라. 요게 예. 적중률이 높더라.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런 거군요. 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들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두 업체가 10% 이상 차이 나는 게 왜 그럴까? 예. 혹시 설문 문항을 구성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닌가?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네, 답변이 상당히 다르게 나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해보니까 리얼미터의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 수행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리서치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미묘하지만 답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한쪽 질문은 얼마나 잘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예. 한쪽은 잘하고 잘못하고라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표현하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제가 뭐 이 이론조사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10% 이상의 차이를 과연 가져올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지만은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있네요. 잘합니까 못합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예,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미묘하지만 차이가 또 있다. 국정수행 지지도 설문조사를 하는 순서도 리얼미터는 정당 지지율을 먼저 물은 뒤에 국정 지지율을 묻습니다. 그런데 리서치뷰는 응답자의 연령을 물은 뒤에 국정 지지도부터 먼저 묻습니다. 그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물은 뒤에 예. 국정 지지율을 물으면은 내가 새누리당 지지하니까 당연히 국정 지지율 높게 이렇게 가야 되지 한다거나 스스로 아차 뭐 이런 게 생기는 이제 거예요. 그런 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김현철 교수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을 지냈고 여론조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는 답변을 단순하게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구성해야 된다. 답변을 늘어뜨리거나 중립적인 단어가 들어가면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이다 하면 대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통이다로 많이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요. 아니면 대체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은 대체로 쪽 가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네. 참,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맨날 지지율이 들쭉날쭉하고 업체마다 다른가에 대한 지금 의문을 풀어주고 계시는데 혹시 설마 이렇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마사지가 되는 경우 이게 좀 의도자에 따라 건드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사실 SNS나 그런 데서는 그런 의문들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제기하죠. 그리고 특히나 71%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 자체 데이터를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여론조사 업체로서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신뢰 한번 깨지면 그 업체는 끝나는 건데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방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조사 방법, 조사 문항을 통해서 결과를 변형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여론조사 사실 여론조사 할 때마다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고 특히 지금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여론조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좀 짚어봐야 했어요. 오늘 아주 가려운 부분 잘 긁어주셨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